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매입 유형 부분에 대한 실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우리 실무 문제 부분 보실 건데, 오늘은 영세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영세라는 것은 내국 신용장이나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거래를 말하죠. 근데 지금 우리는 매입 입장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러한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로 인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발생하는 거래가 바로 52번 영세 부분입니다. 자, 그럼 실무 문제 52번 영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월 5일 세경약품에서 원재료 1,000만원을 로컬LC에 의해서 구입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어음으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로컬LC라는 부분과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라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로컬 LC라는 것은 내국 신용장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컬 LC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거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5일에 유형은 그러면은 우리 52번 영세가 되겠죠.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영세율이니까 52번 영세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공급가액은 1,000만원 넣어주시면 되고 영세율 적용받았으니까 부가세는 없고요. 그리고 공급처는요. 공급처는 세경약품입니다. 자, 그리고 전자 여부는 전자로 발급받았고요. 수취했고 그리고 분계는 전액 어음으로 발행을 했대요. 그럼 우리 사용하실 수 있는 계정 과목 지급어음이죠? 그럼 혼합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혼합으로 하셔서 지급어음 넣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영세에 대한 분계에서는 영세율로 영해세율이 적용됐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은 안 나와요. 부가세 대급금은 안 나오고 위에 부가세도 없다는 점 요거 주의해서 보시고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첨부서식이랑 신고서에 반영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화면에서 부가가치의 우리 세금계산서 합계표부터 보셔야겠죠. 왜냐하면 영세율도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실행이 되면요. 1월부터 3월이죠? 지금 2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 1월부터 3월분을 조회를 해보니까 지금 매출이 아니라 매입으로 조회를 다시 해보니까 여기에 세경약품에서 우리가 세경약품에서 매입했던 1,000만원 여기에 조회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세액 부분은 없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전체 합계가 세액은 과세만 있을 때랑 똑같지만 공급가액 부분은 지금 영세율이 포함되어 있는 2,520만원으로 변경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가세 신고서도 한번 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실행이 되면요. 1월부터 3월 자, 조회 항상 새로 불러올 땐 아니요 누르시는 거예요. 자, 아니요 눌렀더니 지금 고정자산 매입은 변동사항 없으니까 200만원 그대로 있고 일반 매입 부분에 1,000만원이 더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 영세로 52번 영세로 입력한 내용들도 우린 부가가치세 부분에서 매입세액 부분에 10번과 11번에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에 매출에서 보셨을 때는 매출은 세금계산서 건이든 뭐든 과세, 영세로 분류해서 보셨었는데 매입은요. 세금계산서는 모두 다 합쳐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입 유형 보실 때요. 제가 세금계산서 수취되는 유형들을 찍어드렸잖아요. 그 찍어드린 이유가 그 해당하는 유형들이 전부 다 10번 아니면 11번에 다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주의해서 보셔야 하고요.
자, 그러면 다른 건들도 또 반영이 되는지 한번 다른 문제, 다른 유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면세에 대한 건이네요. 자, 면세 부분은요. 면세품을 구입하고 계산서를 우리가 발급받았을 때의 거래이죠. 자, 1번. 2월 10일에 마포유통에서 공장 직원의 간식용 사과 5박스를 한 박스당 3만원에 구입을 했네요. 자, 외상으로 구입하고 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장 직원의 간식용 사과, 이거 어떤 계정 쓰셔야 돼요? 우리 직원들을 위한 비용이죠. 그래서 이건 복리후생비로 넣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복리후생비 건이고요. 한번 분개를 해보면 2월 10일에 자, 유형은요. 지금 우리 사과라는 면세품을 자, 사과 농산물이기 때문에 면세품이에요, 여러분. 자, 농산물 구입하고요. 계산서 교부받았으니까 53번 면세로 보시는 거고요. 자, 사과를 총 5박스를 한 박스당 3만원. 공급처는요. 마포유통이고요. 지금 계산서 전자인가요? 일반인가요? 일반이죠. 그러면 전자 부분은 비워두시는 거예요. 자, 비워두시고 외상으로 구입했대요. 근데 우리 사과가 복리후생비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혼합으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자, 혼합으로 하셔서 여기 복리후생비 넣으셔야 되고요. 공장 직원의 간식용이기 때문에 500번대 제조원가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대변에는 자, 우리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것들을 외상으로 사왔을 때 쓰는 경우 이때는 미지급금 쓰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신 면세건은요. 원래 면세는 계산서 합계표라는 부분에 반영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범위 안에 계산서 합계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서 합계표는 보실 필요가 없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는 당연히 포함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부가세 신고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세 신고서 조회 다시 해서 세로 블럭이 한번 해주시면 일단은 면세라는 부분은 이 주 본 서식에는 안 나와요. 본 서식에는 보여지지 않고 우리 매출 면세 할 때 어디 봤어요? 자, 면세 매출일 때도 과표 명세에서 확인하셨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 80번하고 84번 금액 보셨죠? 기억나세요? 자, 기억하셔야 합니다. 면세는 여기만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80번하고 84번은 면세 매출건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13번 면세 부분이었죠. 매입 시 면세는요. 계산서가 들어가는 53번 면세는 이 85번 부분에만 적용이 됩니다. 만약 카드 면세라든지 현금 면세와 같은 매입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확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53번은 여기 85번에 들어간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다음 유형은요. 54번 불공이에요. 자, 불공이라는 것은 세금 계산서를 받긴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를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래건들에 대해서는 총 7가지 사유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7가지 사유들에 대해서 한번 실무 문제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 문제 54번 불공 부분에 1번 보시면요. 2월 12일에 공장에서 원자재 매입 거래처인 우리 상사의 체육대회에 증정할 전자제품을 강남전자에서 컴퓨터 110만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구입을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이 거래에서는 불공제에 어떤 사유가 반영된 걸까요? 원자재 매입 거래처인 우리 상사의 체육대회에 증정할 전자제품이래요. 그럼 우리가 업무 목적으로 쓰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업무, 우리 회사 안에서 쓰는 게 아니라 거래처한테 우리 선물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 사용하는 건 접대비죠. 접대비는 무조건 불공제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분개를 해보면 12번에 불공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전자제품은 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110이니까 공급가액은 100만원, 부가세는 10만원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어디 거예요? 강남전자에서 사온 거죠. 강남전자에서 사왔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했고요.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지금 자동으로 지금 4번 들어가 있는데, 불공제 사유 부분에서는 접대비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금은 보통 예금이니까 우리 무조건 혼합으로 이때는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차변에는 접대비 넣어주시고요. 접대비는 공장에서 우리 사용한 거니까 500번대 제조원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변은 보통 예금. 자, 이렇게 불공제권 하나 입력을 해봤고요. 이어서 2번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2월 12일 같은 날 영업부에서 사용할 1800cc의 업무용 승용차 18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해서 기아 자동차에서 구입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합니다. 자, 대금 중에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고 나머지 대금은 10개월 할부로 다음 달부터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고정자산 간편 등록은 생략하래요. 자, 여러분, 여기서는 왜 불공제일까요? 자, 우리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1000cc, 배기량이 1000cc를 넘어서고 8인승 이하의 차량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배기량 얼마예요? 1800cc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불공제 차량인 거예요. 자, 이번에도 분개해 볼게요. 54번이 불공 넣어주시고, 자, 업무용 승용차 1800만원짜리고요. 기아 자동차에서 사왔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전자여부, 여로 넣어주시고, 불공제 사유 부분은 3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분개는 혼합. 자, 차변에는 차량 운반구라는 우리 유형자산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부가세만큼은 우리가 현금으로 줬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할부로 다음 달부터 지급하는 거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한 불공도 우리 세금계산서가 반영되어 있는 건들이잖아요. 그러면 공제가 안 되든 되든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무조건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들어가줘요. 그럼 진짜 들어가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총 금액이 지금 우리 총 다 해서 1,9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들어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다시 한번 조회를 해서 새로 불러오기 하시면요. 자, 불러오기 하니까 지금 기아자동차 1,800만 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강남전자 부분이 매수가 바뀌었죠. 자, 조회해보시면 불공으로 100만 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금액이, 최종적인 또 금액이 합계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합계가 바뀌어 있으면 부가세 신고서도 바뀌었겠죠. 자, 4,420만 원입니다. 부가세 신고서 부분에서 다시 또 불러오게 하시면 자, 일반 매입 부분에서 2,420에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이 2,000만 원 그래서 4,420만 원 맞죠? 자, 여기 부분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플러스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거. 우리 공제 못 받는 애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 있으면 공제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단의 16번 부분에 보시면은 한번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들을 빼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번을 누르시면 여기 옆에 50번 부분이 열려서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 열린 부분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부분에 있는 금액이 지금 입력했던 불공 두 가지를 전부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매입세액에 대해서는요, 순수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여기 17번에 나와 있는 금액이 순수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입니다. 참고해서 같이 보세요. 자, 그럼 다음에 우리 5번째로 보여지는 수입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수입은 우리가 외국에서 재화를 수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입을 할 때는 중요한 점이 세관장이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준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무슨 세관으로부터 수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그건 55번 수입에 대한 설명이에요. 실무 문제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월 15일에 원재료 수입품을 통관하면서 김포세관으로부터, 자, 세관 나왔습니다. 김포세관으로부터 전자수입 세금 계산서를, 자, 공고가액이 500만원에 부가가치세 50만원으로 교부를 받았고, 부가가치세 50만원은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자, 단,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것만 회계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입은요, 대부분 전체 공급가액에 대한 분계는 하지 않고 부가세 부분만 분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러한 경우인데 한번 전표에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월 15일에 유형은 55번 수입이고요. 자, 일단 공급가액은 500만원에 부가세가 50만원으로 들어가 있는 건이고, 자, 공급처는요, 김포세관인데 지금 김포세관이 없대요. 그래서 새로 등록하래요. 자, 김포세관 공급처 코드는 311번 코드고요. 수정 누르셔가지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같이 넣어주세요. 다 넣으셨다면 넘어가서 전자수익계산서니까 전자여부여. 그리고 분계는 우리 부가세만 하기로 했는데 부가세에 대해서 현금 납부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1번 사용하시면 됩니다. 출금으로 부가세 대급금만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수입세금 계산서 건도 좀 아까 불공 보셨던 것처럼 세금계산서 확계표에서 다시 조회해서 우리 김포세관에 대한 내용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도 다시 조회하셔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부분에 포함이 되었는지 금액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모든 거 다 확인하셨다면 이제 다음 문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카드 과세 부분입니다. 자, 57번 카드 과세는요. 부가세가 있는 과세 품목을 우리가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 그로 인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한 경우, 이 경우를 말하죠. 그러면 분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우에는요, 우리 카드 과세는요, 일반 과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취했을 때 불공제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카드로 했을 때도 불공제가 있어요. 근데 이 카드 과세일 때 불공제를 구입한 거는 우리가 부가세에서는 표시하지 않고 일반 전표 입력에서 부가세 대급금 없이 그냥 전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가세 불공제로 들어가는 카드 과세건이 뭐가 있냐면 부가세 불공제 사유로 보셨던 부분들이 카드 과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반영이 됩니다. 자, 접대비라든지 비영업용 승용차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카드로 결제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불공제이기 때문에 이때는 54번 불공제 쓰시는 게 아니라 일반 전표 입력에서 그냥 작성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불공제, 자, 불공, 54번 불공이라는 부분은요.
세금 계산서 수취했을 때만 쓰시는 거예요. 카드로 결제했는데 불공제다. 이럴 때는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자, 그럼 카드 과세에 대한 실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2월 17일에 마포유통으로부터 생산부에서 사용할 소모품 22만원. 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대요. 22만원을 구입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않았고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요건은 모두 구비하였다고 합니다. 자, 소모품은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이래요. 그럼 전표 한번 입력해 볼게요. 2월 17일에 카드 과세건이고요. 자, 이때 우리 57번 카가 넣어주시고 소모품에 대해서 구입했대요. 우리 카드 넣을 때 매출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카드 거는요 무조건 공급 대가로 넣어서 자동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넣어주시면 되고요. 공급처는 마포유통. 그리고 카드니까 전자는 상관이 없죠. 전자 다 띄워놓고 하단에 중간에 있는 신용카드사 필수로 넣어주시는데요. 자, 신용카드사는 신한카드죠. 분계는 4번 카드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4번 카드로 넣었더니 대변에 미지급금 나오고 미지급금 옆에 신한카드라고 들어가 있죠. 자, 지금 우리는 소모품을 사왔지만 소모품에 대해서 카드 분계 유형이 기본으로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4번 카드로 분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외상매입금으로 카드 유형이 되어 있으면 그때는 혼합으로 해서 거래처 부분의 카드 반드시 고쳐주셔야 합니다. 자, 차변에는 비용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소모품 B로 보시면 되겠죠. 자, 생산부에서 사용할 소모품이기 때문에 500번대 소모품 B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드 과세건은요, 우리 바로 밑에 있는 현금 과세건 먼저 보고 같이 한번 서식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61번 현과 부분도 현금 영수증을 수취한 거래죠. 그래서 요거는 카드 과세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수취한 증빙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인지 현금 영수증인지만 다르고 입력하는 방법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로 실무 문제를 보실 건데, 자, 실무 문제 1번 보시면 2월 18일에 강남전자로부터 고객실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를 6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해서 구입을 하고요. 현금 결제를 하여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고 합니다. 자, 단 고정자산 간편 등록은 하지 말래요. 그러면은 이거 고정자산 사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우리 고객실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 이거 뭐예요? 어떤 고정자산으로 하셔야 돼요? 이것도 비품이죠? 비품으로 처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분개 한번 해볼게요. 2월 18일에 유형은 현금 영수증 수취했으니까 현과로 보시는 거고요. 자, 공기청정기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공급가액에 넣어주셔야 틀리지 않고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강남전자에서 사온 거고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 없으니까 생략, 분계는 현금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이때 현금으로 하셔서 원재료 부분만 우리 비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 등록 취소. 자, 그래서 지금 카드 과세랑 현금 과세 두 가지 매입 부분을 입력을 해봤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은요, 매출에서도 같은 칸을 사용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매입에서도 같은 칸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 서식은 없으니까 부가세 신고서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세 신고서에서 다시 새롭게 조회를 하시면, 자, 여기 우리 14번 부분을 보셔야 하는데, 14번 부분에 그 밖의 공제 매입 세액 부분을 클릭하시면, 오른쪽 하단에 41번과 42번에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 부분에는 카드와
그리고 현금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유형이 카드 과세, 카드 영세, 그리고 현금 과세 부분이 이 부분에 같이 포함돼서 나타난다는 점을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41번 부분에 나타난 거는 우리 카드 과세에서 입력했던 우리 법인카드 사용했던 소모품 B 부분이죠. 그리고 고정자산에 나타난 거는 비품, 우리 고정자산, 비품을 구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으로 41, 42번에 반영된다라는 점을 다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매입 유형에 대한 실무 문제들을 보셨는데요. 이렇게 실무 문제들을 전부 다 작성을 하다 보니까 부가세 신고서가 전부 다 작성이 되었죠. 자, 여기 우리 17번 부분까지 전부 다 작성이 되었어요. 18번 이후로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이렇게 부가세 신고서가 모두 다 작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매 기간마다, 신고 기간마다 한 번씩 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리분계를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정리분계를 하실 때는요, 우리 항상 매출이 일어날 때는 대변에 작성하던 부가세 예수금에 대해서는 차변으로 상기시켜 주시고, 그리고 항상 매입이 일어날 때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급금은 대변으로 넣어주면서 상계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넣다 보면은 차변과 대변의 잔액이 차이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 차익만큼에 대해서 우리 부가세 예수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미지급 세금으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미수금이라는 계정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때 미지급 세금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부가세가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하는구나 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미수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부가세 대급금이 부가세 예수금, 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크기 때문에 환급받아야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부가세 신고서에 대해서 우리 실무 문제 보면서 한번 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실무 문제 1번 보시면요. 3월 31일 날 우리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여 부가가치세 관련 회계 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월 31일. 3월 31일은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1월부터 3월 1기 예정 신고 기간의 가장 마지막 말일이죠. 항상 우리 정리분계는요. 그 신고 기간의 말일에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3월 31일 날 적용을 하는 거고요. 자, 분계는 일반 전표 입력에서 하시는 겁니다. 회계관리에 일반 전표 입력 실행하실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 실행하시면요. 3월 31일자로 조회를 하시고 지금 여기 분계 바로 아래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차변에는 뭐가 온다 그랬어요? 부가세 예수금이 와야 된다 그랬죠? 항상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은요. 매출이 발생하면은 같이 나오는 매출세액의 계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신고기간이 끝나면 이제 더 이상 그 신고기간에 대한 잔액을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차변으로 전부 옮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을 넣어주시고 자, 부가세 예수금에 대한 금액 부가세 예수금에 대한 금액은 부가세 신고서에 나와 있는 9번에 세액 부분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1,695만 원이네요. 자, 1,695만 원 넣어주시고 그리고 대변에는 부가세 대급금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액의 계정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계정은 항상 차변에 발생이 되다가 신고기간이 끝날 때 정리할 때는 반대편, 대변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럼 부가세 대급금은 얼마인가 보시면요. 우리 매입세액 부분에서는 가장 순수한 거 17번이라고 말씀드렸죠? 17번에 매입세액 210만 원 보시면 되는 거예요.
210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지금 차액이 대변 부분에 발생하게 되죠. 차변이 더 크니까. 대변에 발생하는 이 차액은 지금 매출이 더 크니까 납부해야 한다라고 적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 사용하는 계정이 미지급 세금 계정입니다. 자, 이렇게 3월 31일에 모든 부가세 예수금과 대금을 정리해 주셔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시점에서 계정별 원장을 한번 보시면요. 자, 전체 메뉴에서 계정별 원장 조회 한번 해볼게요. 자, 계정별 원장을 조회를 해보시면 1월부터 3월까지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부가세, 예수금, 자, 대금금 먼저 봅시다. 대금금. 자, 이렇게 부가세 대금금을 조회를 하시면 부가세가 발생했던, 매입으로 발생했던 건들이 모두 다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3월 달에 그 모든 건에 대해서 정리해서 결국 우리 누계 부분에서는 잔액이 0 없는 상태로 반영되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게 바로 우리 부가세 정리분계입니다. 자, 예수금도 똑같겠죠? 자, 부가세 예수금 255번 부분 조회하면은 자, 이렇게 우리 매출이 발생했던 건에 대해서 3월 31일 날 모두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잔액 없어요 라고 처리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잔액이 남아있는 건 자, 3월 31일이 되었을 때 부가세 예수금과 대금금은 모두 다 잔액을 정리했잖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 잔액이 남아있는 건 우리 미지급 세금만 남는 거예요. 미지급 세금 부분을 조회를 해보시면 지금 3월 31일에 대변에 이렇게 금액이 들어감으로써 잔액이 남아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 미지급 세금에 대한 잔액은 언제 없애주시냐면 우리 각 신고 기간에 다음 달 25일에 신고 납부를 하면서 같이 정리를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번 실무 문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이번 실무 문제 보시면 4월 25일에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납부세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전자납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4월 25일 날 분계를 해볼게요. 자, 4월 25일에 분계를 해보면 일단 우리 대변에 남아있던 미지급 세금부터 없애주시는 거예요. 자, 이 미지급 세금 오늘부로 나는 납부할 거니까 미지급 더 이상 아니야 라고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미지급 세금의 금액은요 1,485만 원이었죠? 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우리 냈잖아요. 그럼 보통예금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변에 있던 미지급 세금 차변으로 넣어주면서 전부 다 잔액 정리됐죠. 그래서 좀 아까 보셨던 계정별 원장 보시면요. 계정별 원장에서 새로 조회하시면은 기간 좀 바꾸고 자, 계정별 원장에서 우리 3월부터 4월 지금 납부한 기간까지 조회를 한번 해보시면 자, 그 금액이 정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부가세에 대해서 한 신고 기간이 끝나면 이 두 가지 정리 분계를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 환급을 했다라고 한다면 환급한 경우에는 신고 말일자에 우리 정리 분계하는 거는 똑같아요.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부가세 대금금 넣고 그리고 차변에 미수금이라는 계정이 온다라는 점만 다른데 이 경우에는 환급은요 우리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 납부하는 날에 미수금을 정리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실제로 환급이 내 통장에 찍혀서 들어온 날 그때 미수금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꼭 주의해서 보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는 일반 전표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에 대한 모든 전표 분계들을 다 보셨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메인 매주 전표 입력에 대한 부분은 각 유형별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길 바라고요. 반드시 복습을 하실 때도 분계 입력하고 세금계산 삭개표 보시고 부가세 신고서 보시고 이러한 형식으로 첨부 서식에 반영되는 것도 같이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